시작했으니까 40분 정도 하면 되겠죠? 시간을 빼려고 해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45분까지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0분 정도 가능하겠죠? 만약에 중간에 질문이 떨어지게 되면 중단을 할 거고요. 한쪽이 떨어지면 한쪽에서 질문이 있다면 계속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문은 1분 30초 하실 수 있고요. 답변은 3분 이내에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10초에 생각할 시간을 드릴 텐데요. 아까 연설 순서대로 질문할까요? 아니면 단서로 할까요? 그냥 질문할까요? 네, 그럼 기호 1번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네, 시작해주세요. 차야진 스마트폰이라는 걸 만드는데 현재 그 전략 사업 같은 데서도 상품이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을 한 곳에 모은다고 만들었는데도 사람들을 유치하지 못하니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것도 학교 홈페이지에 모든 게 있는데 사람들은 홈페이지 있어도 안 보는 게 굳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볼 건가 싶은 거죠. 저는 나의 현실성이 그렇게 있는 공약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들어가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차팜이라는 그게 제가 찾아봤는데 URL 홈페이지 주소 같은 경우를 구매하려면 돈이 들고 하는데, 방금 보여드린 그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만들어놨는데 들어가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상태고요. 그 홈페이지 같은 경우 업데이트는 그 학생이가 일을 하는 거고, 그 비용적인 부분은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만약 학생들이 필요해서 사용하면 들어가서 보는 거고, 불편하다고 사용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은 중단하면 되는 건데, 제가 사용했을 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사용했을 때 식단 변화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듣고 받은 내용들을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럼 다음으로 2번 곡에서 질문하시겠습니까? 공약집에 있는 것 중에 약학대학의 아이덴티티인 약학관 현판 찾아오기라는 공약이 있는데, 이 부분에 제가 알기로 교무처장님도 진행하셨고 학과장님도 진행하시려고 하시다가 학교 측에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실 건지 궁금해가지고 질문합니다. 저도 이 공약을 만들기 전에 교무처장님께서 가장 하고 싶으신 일 중에 하나인데 지금 학교에서 제재를 받고 있다고 들었고, 그래서 학생뿐만 아니라 약대 학생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학교에 요구를 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게 법적으로도 교육법적으로 약학과가 있는 학교에 약학대학이 없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한판을 찾아올 수 있도록 서류나 아니면 준비할 수 있는 것을 모두가 다 같이 서명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준비해가지고 교무처장님이나 학과장님도 계속 하고 싶으신 것 같아서 같이 얘기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질문도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대답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하게 했나요? 그게 저희도 계속 얘기를 해봤었는데, 학과장님, 교무처장님도 노력을 하고 계신데 교육부나 법적으로 이쪽에 가는 거는 조금 학교 측의 교수님들 입장도 있고 해서 저희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약학과는 되게 중요하게 되게 오래해서 했는데 그런 거라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판이란 것이 앞에 과학관이란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에서 말하는 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약학과만 쓰는 건물이 아니라 다른 학과도 쓰기 때문에 저희의 특권으로 보일 수 있다고 이걸 받기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학교 가는 길에 여기가 약학과가 있는 건물이라는 표시라던가 아니면 부재같이 이렇게 학교에 다른 간판들을 저희가 표시할 수 있도록 그런 거라도 얻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요, 세 번째 공약 발표 중에 학교하는 과막에 상비약 같은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해 놓으신다고 했는데, 굳이 보건소가 있는데, 학교 보건소 양호실이 있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아프다고 하면은 굳이 약을 받으러 과방까지 찾아가려고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약에는 학생회비가 더 소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한 과방이 저녁에도 닫고 주말에도 닫잖아요. 그래서 별로 상비약을 사 놓는다고 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드리겠습니다. 상비약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보건실을 찾아가면 있고 한데 점심시간에 12시에서부터 1시까지 보건실이 쉬고, 그리고 그때 공강이 그때밖에 없는 분들은 보건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6시 좀 전에 되면 보건소가 닫아가지고 퇴근을 하시더라고요. 그 보건 선생님께서 퇴근하셔서 과방 같은 경우에는 경비 아저씨가 9시 넘어서 9시 정도까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녁에 뭐 밥을 먹고 나서 뭐 소화 잘 안 된다 뭐 그런 거라든지 필요한 것들 구비할 수 있고, 그리고 체육대회나 이렇게 나갔을 때 들고 나가서 그 상처 소독용이나 그렇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저희는 공약으로 냈습니다. 남녀 휴게실 설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 과방도 그 총학생회에서 엄청 힘들게 해가지고 겨우 얻어낸다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 약학반이 아니라 면학반도 관심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남녀 휴게실 약학반 내에서 적어도 더 필요한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남녀 휴게실인데, 그것이 아니라 얻을 수 있다면 휴게실 지금 여기 2층에 존재하는 휴게실 같이 저희 과만 쓰는 게 아니라 과학관을 쓰는 모든 과가 쓰는 거기 때문에 다른 과학관에 있는 과들의 학생과 협의해서 학교에 요청해서 미래 강의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과학관에서 가져와 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과방이 생긴다고 얘기가 들었을 때 저희도 그 약학 정보 공식실인가 그게 원래 있었는데, 그게 지금 외부 교수 휴게실로 바뀌어 있는 상태고, 지하에 원래 빈 공간이고 ITM기도 있고 비어있던 사물함이 있던 그 자리도 지금 교사학습 지원센터가 가져가면서 저희 휴게실을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는 거를 저희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약학관 안에서는 그 공간이 없는데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그 약학관에 보면 조그만 교실들은 인원수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교실도 있고, 그리고 그 과들에게 물어본 결과 그 과들은 이제 저희가 수업이 없는 경우에 저희가 좀 3, 4층에서 수업을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금 오케스트라가 연습을 하는 카페를 내려가는 건물에도 2층에 그 세미나실 같이 회의실 같은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 시간표를 확인해 보시면 아예 쓰지 않는 회의실 같은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기 뭐 볼펜, 수정 테이프, A4 용지, 노트 공동 구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동 구매라는 게 어느 정도 인원이 모여야지 그 공동 구매가 가능한 거고, 또 뭐 개인이 자기가 이거 쓰는 것만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공동 구매가 진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공동구매 같은 경우에는 학용품 경우 그 볼펜이나 수정 테이프 이런 건 소모품이 많고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구매도 많이 하는 게 있고, 다른 약대에 물어봤을 때 이런 공동구매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응도 되게 좋고, 그게 구매할 때 조금씩 소량으로 구매하면 가격이 되게 비싸지만 그 대량으로 구매하고, 그리고 시기를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량 구매해서 싸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공약이라서 가격적인 거는 다 알아보고 한 공약입니다. 그 동아리 볼펜이나 이런 것들은 A4 용지나 노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구매를 했을 때 좋은 점이 있지만, 볼펜이나 좀 더 개인의 취향도 있고, 그리고 통학생이 많은데 요즘에는 그 적은 기숙사생을 가지고 공동구매를 했을 때 가격적인 이득이나 그런 것이 그렇게 크게 있지 않을 것 같아. 과연 실현 가능한 정책인가 싶어서 지금 많은 사람이 샀을 때는 당연히 좋은 정책이지만, 과연 지금 저희 약대에 있는 인원수로 했을 때 얼마나 이득이 될까라는. 그 부분은 그게 같은 볼펜을 구매를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되게 싼데, 자기가 사고 싶은 한 두세 자루 이렇게 사면 배송비가 뭐 2,500원 이렇게 들어서, 그래서 그냥 문구점 가서 조금 사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도 그런 거를 다
다 들어보고 다 다른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금전적인 혜택 이런 거는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아리 지원금을 확대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 저희 5대 학대 학생회에서 30만 원에서 지원금 50만 원으로 확대를 했는데 몇몇 학우분들께서 그 지원 분배가 좀 공정하지 못했다, 우리는 좀 손해 본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어떤 근거로 동아리 지원금을 확대를 하시겠다는 건지, 그리고 그 비용 자체가 예산에 보면 동아리 지원금도 30에서 50도 저희가 많이 늘려드린 부분이고 한데 어떻게 비용 충당하시고 어떤 근거로 드리실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동아리 지원금 확대는 그 동아리에 저희가 그때 동아리회에다가 저희가 돈을 전해주고 그다음 거기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아리 지원금 확대를 통해서 약대가 가지고 있으면 좋은 공동 재산을 구매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스박스를 사거나 돗자리를 사게 되면 많은 동아리가 함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생회비로 그런 걸 구매해서 동아리들이 필요할 때 가져가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에서 동아리 지원금 확대라는 것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 지원금 규모 50만 원 그거를 더 조정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추가로 지원을 더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봤는데 예비금이라고 해서 900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시던데 그걸 남겨서 계속 축적하는 걸로 들었어요. 쓰지 못하고. 그 부분에는 축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과방에도 사용하고 있고 계속 공동자산에 늘려가는데 사용하고 있는 금액이고 그 축제나 차기에 가면 이렇게 행사하는데 이용할 그런 그래서 제가 지금 올리신 것들을 보니까 970만 원 정도를 원래 남기시려고 했는데 지금 과방에 쇼파나 아니면 다른 공동재산들을 구매하느라고 좀 더 썼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할애하고 싶은 건 한 20만 원 정도만 할애하면 돗자리나 뭐 이런 저희가 전략제에 갔을 때 운동 경기에 갔을 때 꼭 필요한 것들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정도만 그쪽에서 할애해서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 차대 속의 약대라는 공약에서 보면 20만 원에서 52만 원으로 증액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가 학교에 들어왔을 때 OTB 같은 경우는 OT에 왔을 때 그 버스 대여료, 1박 2일 리조트 숙박비, 거기에서 식비, 주류비 전부 다 총학에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의 금액을 갖지 않고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투명하게 밝혀낼 건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불만이 있는 개인이 찾아가서 학생회비를 돌려달라고 하면 18만 원 중에서 뭐 한 학기가 지났으니까 9만 원에서 10만 원씩 돌려주는 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 그 20만 원에서 52만 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학할 때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는 참가비를 냈지 않습니까? 참가비에서 했던 부분이고 총학생회에도 작년 지원금을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지원금이 들어가고 참가비를 이용해서 한 거고, 저희 같은 경우도 신입생분들을 할 때 참가비를 거뒀고 지원금을 받았는데 총학생회에서 받은 지원금과 저희 지원금이 너무 지원금에 비해서 저희 지원금이 너무 작아서 그리고 총학생회 같은 경우는 지금 3박 4일인가 2박 3일 정도 갔고 저희는 당일로 했기 때문에 지원금이 다른 과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일로 했고 숙박도 없었고 버스 대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학생회에서는 그 지원에 대해서는 그 비용까지 줄 수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52만 원 같은 경우는 끝나고 공개해드릴 수 있는 뭐 숙식비 이렇게 해서 정당하게 저희 과가 저희 학생회장분이랑 부회장 저 가서 이렇게 받아낸 부분입니다. 52만 원은 그리고 총학생회비 18만 5천 원 중에 일부를 돌려드리는 그거는 제가 그 총학생회로부터 약대가 학생회비를 빼간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그 부분은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한테 원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고, 총학생회비를 내기 싫으면은 뭐 내고 싶지 않은 거고, 그리고 그 다른 학교에서도 학기별로 잘라서 냈는데 내가 한 학기가 지났다 그러면 한 학기에 대해서 제하고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중앙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받았습니다. 네, 선배님들의 졸업 시험 및 다른 목적으로 포천 방문시의 자유로운 수팅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숙박의 경우 시범 도미토리를 대여해 주신다고 했는데 정원이 13명이고 남녀 혼수에 불가능한데 이 정도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세요? 저희 학년 때 공부학번 선배님들이 그 졸지를 보려고 저희 포천에 오시려고 했을 때는 저희 반들을 기숙사
기숙사를 살고 있는 학생들을 그날 방이 없거나 아니면 그날 외출을 하는 학생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방을 빌려줬고 저희도 그런 걸 활용하고 시동 도미토리도 활용하고 빈 방이나 아니면 그 교수님들을 위해서 항상 비워두고 있는 방이 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방도 교수님들도 돈을 내고 하루씩 사용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 방들을 저희 지원금을 통해서 일공 선배님들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 지원금에서 관련해서 아까 그 선배님들 그리고 스터디룸 지원이랑 뭐 그 숙식 지원을 다 이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원 금액이 계산하면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고 도미토리는 하루에 6,000원인데 교수님들 주무시는 방은 2, 3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에 2, 3만 원이 선배님들이 지금은 선배님들이 32분밖에 안 계신데 40명이 넘어가고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커지는 부분인데 학생에 비해서는 그런 여력이 없는데 어떻게 충당하실 건지. 학생회비가 1년에 보통 1,200만 원을 가지고 생활을 하더라고요. 1년에. 근데 거기서 저희가 5대 학생회에서 사용하지만 제가 만약에 6대 학생회장이 됐을 때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 부분에서 아껴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 교수님들이 사용하시는 방은 저희가 쓰는 방과 다르게 거실이 있고 그리고 소파도 있고 방도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들어가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알기로 15,000원씩 2만 원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6,000원에 한 명씩 빌리는 것과 그 방을 남자 4명, 여자 4명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더 절약하게 되고 그리고 4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식비 포함 그리고 숙박비까지 하면 1인당 10,000원씩 해서 40만 원이 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학생이냐면 과일 파티 같은 걸 안 하게 되면 과일 파티 예산을 잡아놓으시면 4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선배들이 더 편할 수 있는 쪽에다 사용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전략을 짜게 되었습니다. 후보자분들 그 토론하실 때 마이크를 최대한 가깝게 부탁드립니다. 뒤에 잘 안 들릴 거거든요. 그리고 차대 속의 약대에서 저희가 학생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다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은 다른 학교를 다니다가 오셨기 때문에 더 요구해야 할 권리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학교에 있는 다른 학생들도 똑같이 학생회비를 내고 다른 통합비를 내고 나서도 받지 못하는 혜택들을 저희만 어떻게 해서 저희가 원하는 권리가 얻어낼 건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학교에 소리를 낸다고 하는 거는 약대만 시끄럽다가 아니고 다른 과는 조용한데 너희만 왜 이렇게 시끄럽냐가 아니고 다른 과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교직원분들이 반말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좀 학생이지만 그 교직원들한테 반말 듣는 건 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약대만 시끄럽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다른 과에서 더 듣고 그래서 얼마 전에 총학생회장이랑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도 그 공감한 부분이다 학교에다가 학생체 얘기하겠다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학교 지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교 중앙동아리에는 지원금이 아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중앙동아리 활동도 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 시험기간 간식 같은 경우에 저희 선배들 6학년 선배님들은 지금 판교에 가 계시기 때문에 그 선착순이지만 와서 받을 수가 없어서 총학생회 요청하여서 이거 혜택이 부당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현재는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어렵다고 하였는데 그 약대 그 이야기는 들어주겠다라고 답변을 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늘려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바이오 컴플렉스 안에 45석 복지실을 확보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45석이 아니고 지금 16석에 한 석 더 얻었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선배님들 32분인데 신청자가 16명밖에 없어서 16명이 신청된 상태고 그 자리도 지금 얻어낸 게 학과장님이랑 지금 학과장님이랑 의전원 사무실의 직원분들 간의 이야기가 되어서 겨우 받아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학생들은 지금 차바이오에 강의실도 못 빌리는 상태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건지 지금 학과장님이 겨우 얻어내신 그런 건데 공약으로 내셔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45석이 나올 수 있는지. 저도 17석에 확보한 것을 듣고 그래서 17석을 얻고 그 다음에 차차 얻어나가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뜻에서 이런 공약을 낸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차 바이오 내에서 안 주는 것도 있지만 의전과의 협의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들었습니다. 의전에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강의실이나 아니면 자기들이 사용하는
옥시실 같은 것들을 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의전과의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서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쪽으로 회의를 통해서 얻어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선배님들을 통해서 제가 물어본 결과 옥시실의 필요성보다는 스터디룸으로 사용할 저희만의 강의실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실은 계속해서 요청을 해서 회의를 통해서 의전이나 아니면 차 바이오 실무 담당자들이랑 얘기를 해서 어느 쪽으로 해보려고 이런 공약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 저도 그 선배님들한테 여쭤봤는데 의전 측에서 제공을 해서 혼자 사용하는 건 아닌데 여러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TPU실인가 그 강의실을 빌려줘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스터디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있다고 선배님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가신다고 하셨는데 회의는 지금 그 협의하는 거 부분은 교직원 그러니까 교수님이나 그 의전원 행정실 직원분들 정도에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회의를 가신다고. 저희가 회의를 간다기보다는 회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요청을 하고 저희가 꼭 필요성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계속해서 어필을 하다 보면 그분들은 저희 때문에 회의를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차상전이라고 이게 공약문에 적혀져 있고 아까 발표하실 때도 36대랑 이렇게 교류를 시작하겠다고 하셨는데 학교를 명시를 하셔서 제가 36대 학교에 어떤 게 되었는지 제가 물어봤는데 전혀 듣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서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 전에 물어보기 위해서 36대를 명시를 하셨길래 제가 물어보고. 이거는 명시가 된 게 아니라 제가 학생회도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거라서 예시로 이렇게 드리거든요. 공부지구 내에서 이런 게 가능하다면 근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런 쪽에 그냥 개인적으로 여쭤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호응하지 않았고 저는 36대에 원래 1회 회장분이랑 친구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더라 이 정도만 얘기를 듣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학생회가 되면 그때 제가 추진을 하고 해야 할 일이죠. 저는 이제 36대라고 36대라고 굳이 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그냥 제가 여쭤보려고. 캐비넷 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캐비넷 같은 경우는 공과권 선배님들께서 사물함을 얻으셨다가 그게 사용이 계속 안 되어 가고 그래서 학교 측에서 다시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비품을 구비를 한다고 해도 강의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용 강의실이 아니고 공용 강의실인데 그걸 구비를 해서 어떻게 관리해 나가실 건지. 캐비넷 같은 것은 원래 저희가 요청을 계속 했는데 학교에서 그래서 과학관에 설치를 해줬었고 근데 그게 돈을 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학생들이 사용을 하지 않아서 학교에서 지원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통학생들이나 이런 무거운 책들이나 좀 뒤에 놓고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학번이나 아이 학번들을 보면 박스 같은 데다 넣어놓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간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조그마한 책장이나 그런 것들을 맨 뒤에 비치해주면 그 학번 과대라던가 아니면 그 학번에서 관리를 해서 학기가 끝나면 다시 회수해서 저희 과방이나 이런 비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곳에 보관했다가 다시 또 학기가 시작하면 그런 강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캐비넷이나 책장은 과학관이랑 과방이랑 왔다 갔다 두고 쓰신다고? 항상 그런 게 아니라 거의 그래도 대부분은 저희가 강의실에 안정해져 있다고 해도 거의 주로 사용하는 강의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강의실에 두고 쓰다가 학기가 끝나면 과방에 보관을 했다가 다시 학기가 시작하면 또 사용할 저희 강의실에 놓고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아까 과학관에 와이파이 설치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얼마 전에 기숙사에도 와이파이가 아니고 기숙사에 인터넷선 증설 때문에 공사도 하고 근데 그 트래픽 그런 것 때문에 공유기를 설치하는 게 되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뭐 신설팀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보신 사항인지 아니면 그냥 얘기를 하신 건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랜선이라는 게 교실마다 있기 때문에 시설팀을 통해서 얻어내면 좋고 학교 미래관처럼 얻어낼 수 있으면 얻어내는 게 좋지만 불가능하다면 저는 원래 저희 학생회비로 와이파이 공유기를 설치할
했거든요. 근데 공유기 설치하는 게 랜선이 있으면 되긴 한데 그게 뭐 IP 충돌이나 학교 측에서 서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트래픽이 증가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 설치를 이렇게 못하게 할 건데 그 공약으로 내셨길래 어느 정도 이렇게 내신 건지 궁금해서 보시면 그 약학관 사무실이나 그런 데서는 저희 그냥 개인 와이파이 공유기를 설치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스템에 요청을 해서 사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일찍 끝났네요. 혹시 토론회를 보시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좀 손을 들고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그 학년하고 성함 꼭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하학년 박원수입니다. 저는 이제 하학년 후보님께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발표 때부터 지금 그 토론할 때까지 계속 말하실 때마다 자꾸 계속 우리 5대 학생이라고 자꾸 언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후보를 출마하는 과정에서 현재 5대 학생의 5대 학생의 부회장 자리를 사퇴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계속 5대 학생회까지 6대 학생회장 선거에 지금 개입하고 있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느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대 학생회를 활동을 함으로써 제가 1년 동안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제가 지금 부회장이라서 내년에는 이것을 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고 제가 지금 부회장을 사퇴하고 안 하고는 지금 선관위 측으로부터 들은 내용만 있기 때문에 제가 사퇴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5대 학생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5대 학생에서 해오면서 이런 것들을 들었고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활동을 안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서 그렇게 5대 학생의 얘기가 나온 건데 후보자 자격으로 나온 것이 맞습니다. 그 사퇴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 측에다가 질문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선관위 측의 규정상 현직을 사퇴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한 거고요. 그런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선관위에 부학생회장이 들어오는 게 문제가 되겠죠. 후보자 자격으로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후보자라든가 또 선본에 들어가게 되면 현직에 있는 그 선관위에 관련된 모든 그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랑 상관이 없고요. 지금 이제 선관위하고 학생회가 다른 조직입니다, 사실은. 근데 규칙상 현재 선관위가 학생회가 당연직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서 이게 오버랩이 돼서 좀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요. 저희 업무가 따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아예 카톡방이라든가 또 모든 회의라든가 할 때 학생회 회의를 한 이후에 만약에 선관위가 모이게 되면 선관위만 모이지 전임이라고 해서 모이는 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고요. 아마 후보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선관위를 하면서 공정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방금 선관위에 대한 질문도 좋고요. 저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도 괜찮습니다. 아직도 여자친구가 없느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재밌는 일을 이렇게 재미없게 하기도 참 어려운데 질문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후보자 토론 다 들으셨죠? 네. 아까 토론 굉장히 열심히 잘 하셨나봐요. 혹시 질문 더 없으신가요? 한 두 분만 더 받고 그러면 네, 끝내볼까 하는데. 혹시 뭐 질문 선생님께서 질문 한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고민하시는. 혹시 3학년 분들 중에서 질문이 없으신가요? 일어나서야 되나요?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저는 학과 1기학번 김민권이라고 합니다. 그냥 두 후보분들에게 모두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실습을 곧 나가면서 실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실습을 저희가 이렇게 정하고 하면서 굉장히 교수님들도 많이 애로사항을 느끼시고 저희도 많이 그런 정보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해주시는 거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제 계속 실습을 나가게 될 텐데 그런 걸 학생 측에서 조금 이렇게 주관을 해서 뭐 리스트를 짠다던가 예를 들어 다른 학교는 뭐 제약회사 같은 경우 리스트가 쭉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리스트 작성에 같이 힘을 보탠다거나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현수 어떻게 생각했죠? 저희 공약 중에 하나인 차약인의 밤의 확대 재생산에서 사회에 나가신 선배님들과의 멘토 멘티 시스템들인데 그것이 일단 기반이 되어서 저희가 나가고 싶은 길 그리고 실습 나가고 싶은 길에 대해서 선배님들과 많은 그러니까 지금 필드에 나가 계신 선배님과 많은 얘기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자료가 모이면 학생회에서 함께 같이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선배님들 그 실습 자고 이런 거에 대해서 몇 번 여쭤보고 했었는데 그 선배님들께서 조를 짜시고 교수님들께서 성남시 약사회나 이렇게 실습 지역을 이렇게 정해 주셔서 간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제약회사나 이렇게 여러 군데 이게 후기 같은 거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렸던 동부지구 교류 이런 데서 삼육대학교나 강원대학교 이런 신설약대가 삼육대학교나 경희대학교 이런 신설약대가 아닌 경우에 실습을 다양한 데로 나가는데 그쪽 같은 후기 같은 경우를 제가 받으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황에 대한 질문이 더 날카로울 수 있습니다. 피부로 와닿는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도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질문은 되게 많았었던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혹시 한두 분 정도 더 용기를 내서 하셔도 됩니다. 한 번만 더 혹시 있을까요? 아까부터 되게 열심히 들으셔서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눈을 피하십니다. 약학과 4학년 정경원입니다. 제가 나이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다들 이제 뭐 동기 선배님들 후배님들 다 통틀어서 나이가 많이 어린 편에 속하지만 이제 또 후보로 많이 출마하신 김성환 후보님과 차인영 후보님 두 분의 질문보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환 후보님 처음 공약 중에 화학과 이제 막 다들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학교를 명문으로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 또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을 합니다. 자꾸 들리는 말 중에는 이번 선거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이제 페어하다 언페어하다에 대해서 말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 모든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정선상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선거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쪽이 이기던 간에 이 선거를 통해서 맺은 결과가 전체 학생들에게 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꼭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두 후보가 말 그대로 화합, 평화를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지만 다 같이 상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후보 남은 11월 5일 얼마 안 남은 기간이지만 그 때까지는 이제 더 이상 막 페어하다 언페어하다는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이 어리시고 그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저는 정말 고맙게 들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나오면서 부학생회장을 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아까 박문수 분께서 질문하신 이런 것들 오해 이런 것도 많이 받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전혀 그렇게 한 적 없고 저도 출마한과 동시에 성관이 탈퇴를 했고 그 회의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 성환이 형과 이렇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가 한번 이야기를 나눴고 그래서 공약이나 이런 걸로 서로 여러분들에게 혜택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 준비 많이 해서 나왔고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행사해 주시는 그 표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 저는 그냥 잘 받아들이고 성환이 형이 되면 저는 그렇게 뭐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드리고 그 결과에 저는 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학과 4학년 정경원 학생이 얘기해준 것처럼 저희가 나오는데 화합이나 다 같이 단결력, 유대감을 통해서 더 나은 약대가 되기 위해서 회장이란 선거에 나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감정 싸움으로 인해서 더 많은 논란을 일으킨 사람이 저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잘하고 그것보다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원래 제가 답변을 해드릴 일이죠. 페어 언페어가 나온다는 얘기는 선관위원장으로서 제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는 굉장히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회칙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제 부회장님 분께서 선거에 나오셨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규정을 적용을 해왔습니다. 여태까지 아마 선관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제가 이 자리를 빌면 안 되긴 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 모든 혹시 이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제 굉장히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거든요. 질문 주시면 되고요. 그런 의혹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제가 마무리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너무 공정하게 해서 양쪽이 다 서운할 정도로 욕을 먹고 있거든요. 제가 양쪽 선배 굉장히 욕을 먹고 있어서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저를 믿고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 또 있으실까요? 한 1분 정도만 제가 예의상 드려볼까요? 질문은 누구나 하셔도 됩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 후보분들도 많은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서로 토론을 하시면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한 것도 있었을 거고요. 또 아까 질문하시는 분들께서도 생각지 못했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씩 제가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정후보 후 상대편
후보들의 연설과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아서 제가 혹시 됐을 때 제가 하고자 하는 공약들을 이뤄나갈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셔서 지루하셨겠지만 저희 이야기 다 들어주신 선배님, 후배님 그리고 동기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목요일이었잖아요. 저희 오늘 미생도 있었고 실험도 오늘 좀 빡세게 해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와준 동기분들, 뭐 선배님들 너무 다 고맙고 이렇게 직접 토론회도 하고 연설회도 하니까 학생회장이랑 부회장이랑 자리가 되게 쉽지 않은 자리라는 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선된다면 정말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토론 이런 게 없어가지고 오늘 처음 해보고 있는데 정말 후보자님들께서도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공약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가지고 나오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1년 하면서 부족한 그런 것도 생각도 많이 났는데 정말 그런 거 보완해서 1년 동안 해서 정말 당선되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많이 와주신 분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당선되면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번 토론을 기회로 저희 공약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또 부족한 점을 많이 발견한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하면요. 11월 5일 그 투표 끝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 같이 저랑 식사 한번 그날 오실까요? 저도 시험 때문에 좀 부담스럽긴 한데